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여드레째 전북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순창과 남원, 정읍과 임실, 무주와 완주 등 8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35도 등 33도에서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풀을 베던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첫 온열 질환 사망 사고인데요. 온열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망 위험이 큰 열사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84살 정모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땡볕 아래서 풀을 베다가 변을 당한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잠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쉬다가 전동차를 타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약간 누워 있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이죠. 사고 당시 이곳의 기온은 오전에 벌써 30도를 훌쩍 웃돌 정도로 불볕더위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열을 재보니까 54도가 기록됩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사고 같은 열사병입니다. 체온 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40도 이상 고열로 의식을 잃게 되고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서입니다. 전조 증상은 두통과 피로감, 메스꺼움, 갈증 등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여름 들어 전북에서 온열 질환을 겪은 환자 27명 중 절반가량이 더위에 취약한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고온에 적응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고 고령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어서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더운 시간대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수시로 시원한 물을 얼굴과 뒷목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학교 급식 종사원들은 찜통 조리실에서 매일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한 불을 사용하는 조리실의 온도는 50도까지 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급식 종사원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1,400명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급식 조리실입니다. 오전 10시가 막 넘은 시간이지만 조리실에 들어서자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위생 모자에 긴팔옷, 고무 장갑과 고무 장화를 신은 조리원들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기에 국을 끓이거나 식재료를 튀길 때면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실 내 냉방 기구라곤 에어컨 한 대와 대형 선풍기 한 대가 고장입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가 급식실 온도를 측정해보니 튀김 요리할 때 작업자 주변 온도는 44도, 식기 세척실 주변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사우나가 필요 없죠. 그냥 줄줄 나고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배식을 해야 돼요. 옷에 막 땀이 다 절어있고 땀 냄새 나고. 실제로 지난달 말 대구에서는 부침 요리를 하던 조리 종사원 2명이 열 탈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온도, 습도 관리 지침은 있지만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온으로 인해 위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대처할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찜통 조리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전북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년간 급식실 시설 확충과 냉난방기 공급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약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학교에 냉난방기를 보급했고요.
올해도 또 추경 예산에 또 약 4억 이상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는 시설 확충과 함께 폭염 대비 급식 노동자 안전기준 마련, 혹서기 권장 메뉴 선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만성지구 인근에서 불법 주택들이 임대업은 물론 오수를 배출한다며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전주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수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큰 도로가에 위치한 똑같은 모양의 주택들. 지난해부터 건물주가 임대를 내주면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의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건물을 지을 당시 건축 허가만 받았을 뿐 아직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셈입니다. 문화가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밤이면 우통을 다 벗고 여기 나와서 길에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서있고 그러니까 분화자들이 좀 위협을 느끼죠. 올 봄에는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인근 농경지에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번에는 빗물이 나가는 도로 옆 수로관으로 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수관에다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자 전주시가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 서류가 지금 저번 주에 접수가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건축 관계자들 알아보고 해서 처분을 내렸어요. 또 사용 승인 없이 오수를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린 뒤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주도한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이 다음 달에 군산을 방문합니다. 매각과 위탁 생산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오카잼 한국잼 사장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은 카잼 사장을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카잼 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ppreciate the great efforts of the Gunsan people in collaborating and helping and to supporting our operations. 하지만 구조조정 전문가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카잼 사장은 불과 석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입니다. 너무 그동안 도와준 데 대해서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철수하거나 하겠느냐. 카잼 사장이 다음 달에 다시 군산을 찾습니다. 새로 취임한 강임준 시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군산 공장 향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한국GM에 군산 공장 매각이나 임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GM 군산 공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와 적극 협의로 하기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협의사항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와 GM 측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몇몇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군산 공장 위탁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잼 사장 방문으로 군산 공장 재가동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에서 건조한 국내 첫 화학 방제선이 진수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독가스의 접근조차 어려웠던 해상 유해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인근 해역에서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화물선은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무려 18시간이 지나도록 화재 진압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산에서 건조된 국내 첫 화학 방제함 두 척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이 같은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500톤 규모의 첫 화학 방제함에는 배 안으로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화학 방제함은 사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사고 선박에 가까이 접근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펼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 가까이 접근해서 인명 구조를 한다거나 유출되는 배관의 밸브를 잠근다거나 하는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8개 유해가스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했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할 수도 있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5년 동안 13건의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울산과 여수 인근 해역에 화학 방제함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같은 화학 방제선을 장기적으로 6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경은 화학 방제함을 서해와 동해, 남해에 균형 있게 배치해 화학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9월부터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반기 김제 지평선 학당이 개강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어 시내버스 안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시내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체 시내버스 43대 가운데 올해 20대, 내년에 나머지 22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제 사랑장학재단이 하반기 지평선 학당을 개강하고 중고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집중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 지평선 학당에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매주 4차례씩 서울 유명 학원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게 됩니다. 순창군이 여름방학 기간에 순창군 실내 수영장에서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영교실은 유아반과 초등생반으로 나눠 오는 30일부터 일주일에 3차례씩 4주간 운영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오후 8시 19분쯤 무주군 남동쪽 17km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약한 지진으로 신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0월 진안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관측된 뒤 9개월 만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전북국회의원 3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에 포함됐으며 민주평화당도 1명을 전북 의원에게 배정하기로 해 김광수 의원의 참여가 유력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인 국회 예결위는 모두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전북 의원 3명이 활동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5,0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17,47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 늘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 상태 등을 엉터리로 검사한 민간 검사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들 검사소가 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고 검사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검사소 7곳은 열흘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수가 2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어제 하루 54개 축사에서 돼지와 닭, 오리 4만 6천 마리가 폐사해 올여름 폐사한 가축수가 22만 4,600마리로 늘었습니다. 가축별로는 닭이 21만 3천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가 10,000마리, 돼지가 740마리였습니다.